여러분 그 북드라마에 쏟아주신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북드라마 단에 가입하셔서 막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올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유, 이거 너무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생처럼 신나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기쁩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우리는 3번째 책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대단해요. 자, 요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 작가가 쓴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작가이신 분입니다. 정말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고요. 저자 이름은 문요한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십니다. 책 제목은 뭐냐 하면은 관계를 읽는 시간. 이 책은 반드시 이번 겨울 방학 때 온 가족이 읽으셔야 됩니다. 엄마만 읽으시면 아니 됩니다. 아빠만 읽으셔도 안 됩니다. 반드시 아이들이 다 읽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이상합니다. 우리 다 이상해요. 우리 다 워낙에 너무나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되게 착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뭐 툭 잊어버리고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다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절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교류가 일어납니다. 누구와?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도 사실은 인간관계의 하나예요. 우리는 무조건 사람과 교류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류가 썩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로 나오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가정보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살아나가는 힘이거든요. 사람과 살아나가는 힘을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영원한 숙제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숙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진실되게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저자가 이렇게 연구해서 쓴 책이 내가 이제껏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 정말 이 책에 완전 빠져들었어요. 이 책 다 읽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너무 좋아서. 관계를 읽는 시간,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착해요. 모든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서연이 너 진짜 착해. 본인도 알아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서연이한테. 서연이의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이 착한 서연이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친구랑 만나고 있는 가운데 그 친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굳이 싫다는 지 남자친구를 끌고 그 친구 집 앞에 가서 너 나와,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서연이의 여자친구에게 남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자친구랑 만났을 때 다른 여자친구 껴서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남자친구랑만 지낸 거예요. 이 서연이는 자기를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는 너를 그렇게 배려했는데 내 남자친구 있을 때 니네 집 앞에까지 가서 너 불쌍해서 데리고 와갖고 박바지 먹이고 그랬는데 너는 남자친구 만났다고 그렇게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해? 너는 왜 나를 배려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서연이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폭발을 했어요. 배신감마저 느꼈고 서연이는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 너랑 나랑 끝이야. 이 서연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인간관계가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불편한 점이 있어도 얘는 최대한 참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잡아도 상대가 편한 시간에, 그리고 웬만해서는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한테 되게 무리한 건데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이 서연이라는 친구는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의사에게 털어놨대요. 선생님 있잖아요. 저는 너무 착해서 늘 손해봐요. 애들이 다 얌체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이 친구와 상담하다가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얘가 채권자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착하게 했고 니네는 나한테 갚아야 돼 라는 생각. 이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문요한 선생님은 이 책에서 사람에게는 성숙한 착함과 미숙한 착함이 있습니다. 성숙한 착함은 자기를 보호하면서 착한 거예요. 미숙한 착함은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상대의 호감이나 환심을 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빚독촉을 하는 거죠. 빚독촉 한마디로. 나는 너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못하느냐. 자아가 되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칭찬해주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고마워하는 게 자아가 돼요. 미저리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한테 인정받는 엄마,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희생하고 베풉니다. 그리고 채권자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엄마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건강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애들은 계속 불안해요. 엄마한테 죄책감을 갖게 해요. 건강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이 이미 너무 병들어 있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문요한 선생님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바운더리라고 불렀어요. 바운더리는 뭘까요? 자신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튼튼하되 동시에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이겁니다. 한번 손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자아가 있어야 돼요. 이 자아가 닫혀져 있으면 안 돼요. 닫혀져 있으면 교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고립돼요.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해야 되는 순간에는 열려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거절하고 나를 보호할 때는 닫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서본부장한테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물어봤어요. 어떠니 열 때 열리고 닫을 때 닫히니? 그랬더니 서 팀장이 얘기해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닫을 때 못 닫았어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입고요. 근데 일주일 후에 가서 다시 학습했어요. 이때 열어야 되는 거, 이때 닫아야 되는 거. 물론 당신은 바운더리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어서 열고 닫고는 몰랐지만 다른 개념으로 훈련을 한 거죠. 인간관계는 얼마든지 훈련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반성을 했던 게 뭐냐면 남과의 관계를 읽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먼저 생각해야겠구나. 나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다 봐야 되겠구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서 아니면 여러분 뭐 직장에 있는 사람 떠올리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인관계에서 수능형이 있는데요. 수능형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해당되는지 보세요. 수능형 특징 첫 번째,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못 견뎌야 한다. 거절이나 부탁 그리고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하는 게 무척 어렵다. 필요 이상 눈치를 보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쓴다. 자, 그 다음 이게 있습니다. 아마 많은 엄마들 중에서 이거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돌봄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남을 돌보는 형. 가까운 상대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고 상대의 감정을 바꾸려고 애쓴다. 상대가 싫다는데도 반복적으로 뭔가를 베풀거나 조언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자신이 베푼 만큼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고 의기소침해지며 신세를 한탄한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어형이 있습니다. 방어형.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긴장을 내려놓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 다가오면 안 좋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화는 잘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대화는 기피한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 바로 관계를 끊어버린다. 매우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보호하는 데 급급해서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지배형이 있습니다. 지배형. 어디서든 관심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찬사를 바란다. 갈등이 생기면 끝까지 밀어붙여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한다. 상대에게 감정이입을 못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사람을 깊이 사귀지 못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 위주로 사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이에요. 누구는 수능형이고요. 누구는 방어형이 좀 드러나고요. 누구는 돌봄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요. 인간관계에서. 엄마들이 정신과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상담 중에서 이게 있대요. 우리 애 큰일 났어요. 애 너무 착해서 저리 갖고 애가 먹여야 되겠어요. 애 너무 착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얘 맞아요. 닫을 줄을 모르는 애로 만들었다고요. 왜 닫을 줄 모르는 애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닫으면 혼났으니까요. 거절하면 혼났잖아요. 집에서 왜 말 안 들어? 어디서 말대꾸를 꼬박꼬박하고 어떤지 아세요? 싫은 걸 싫다고 말하는 순간 엄청 혼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아 그냥 사람들한테는 다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 바운더리가 있으면 난 뒤지게 혼나는 거구나. 자아를 드러냈다간 나는 끝장이 나는구나. 그래서 어때요? 집안에서 자아를 못 만들고 사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서연이처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나 되게 착하잖아. 그러니까 나 이쁘다고 얘기해주고 나 칭찬해줘. 이런 애가 되는 거예요. 남자 사귀면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만약에 또 여러분 엄마가 너무 오냐 하고 길러갖고 애를 완전 잘난 척 뻑하는 애로 만들었어. 얘 사회 나가면 어떤지 아세요? 왕따 돼요.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가장 건강하게 발전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 아이의 바운더리입니다. 나는 누구지?
아, 내 성격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어때요? 타고난 자기 성품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되고 자기 성품에 대해서 사랑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품의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걸 훈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정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혹시 집안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있으세요? 뭐 왕따 때문에 힘들고 아니면 친구가 없어서 힘들고 너무 착해서 우리 아이가 당하는 것 같고 이건 뭐냐면 자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자아가 일어나는 교류에서 아이들이 미숙하기 때문이지 않은가. 여러분 애만 미숙하겠어요? 우리 어른은 또 얼마나 미숙해요. 우리의 미숙함이 자녀들한테는 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온 가족이 읽으시고 겨울방학 때 반드시 토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른이 먼저 읽으세요. 이걸 읽어드리면서 좀 정리를 할게요.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돌보는 것이 미숙한 겁니다. 건강한 관계란 나를 돌보면서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한마디로 딱 오셨죠? 가까울수록 자아 바운더리는 허물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경계가 없어진다고 친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별력을 잃어버린 친밀함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좋은 부부관계는요. 나, 너, 우리가 조화를 이룬 관계입니다. 나, 너가 없는 관계가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문제가 있어요. 네, 알아요. 저도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자아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내 자아가 모든 사람에게 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55세인 저도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그땐 덜 열었어야 되는데. 아, 그땐 닫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단단하고 건강해야 되는 게 있다면 마음이구나. 관계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다시 하게 됐어요. 아마 새로운 개념이실 겁니다. 이 바운더리라는 개념.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리고 실천 사항도 분명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이 책을 온 가족과 함께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계를 읽는 시간. 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북 액션입니다. 아까 제가 3가지 인간 교류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수능, 그 다음에 돌봄형, 그 다음 방어형, 지배형. 여러분 집안을 갖고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엄마, 아빠, 아이들. 아, 우리 큰애가 지배형이구나. 그래서 작은아이가 되게 많이 상처받는구나. 이런 등등의 인간관계 교류형에서 어느 형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 아이의 행동이 평소에 어떠한지를 한 2가지씩 특징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냥 언뜻 이 책 읽으면서 아, 그래. 얘는 돌봄형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였구나까지 한번 써보세요. 당장 치유와 수정과 해석이 여러분 집안 내에 있어야 되고 행동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책은 진짜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충분히 깨우쳐주기에 충분한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의 4가지 유형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적어보시고 그걸 북액션으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북드라마단에 많이 가입하신 거죠? 가입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블로그나 SNS에 이 책을 읽고 난 여러분 후기나 제가 드리는 이 북액션을 쓰십시오. 이 책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힘든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결점,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전환점이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온 가족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